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 최동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성과 포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창출해내신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한 것을 보니 정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오랜만에 이런 또 성과 포럼을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작년 7월에 대학 지원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행사가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딱 3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3년 전에 성과 포럼 개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1년 반 정도 전에 성과 포럼을 개최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를 했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대면을 하시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네트워킹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온 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저희 세션을 마련하게 된 원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2월 초 중순 정도에는 보통 이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확정 내지는 초안이 나와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도입된 특별하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아직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을 조금 보고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사업 단장님들을 모시고 교육부와 저희 연구재단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걸칠 거고요. 그때 이제 좀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안 사항과 그리고 23년도에 저희 재단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대략적인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도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또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에서 사업비 집행 관련돼서 이것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요 자리 밖에 저희가 지금 밖에 로비에 그 Q&A를 위한 저희 연구재단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니까 틈 나실 때 들러서 직접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요 포럼의 그 행사 내용과 더 취지에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저희 사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권역별 포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큰 내용들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희 사업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특별회계 설립이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에 있어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유초등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그런 현실 상황에서 고등교육계에서 정말 수건하던 사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지난 12월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이 기존의
교육부에서 하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포함한 여러 이제 8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들이 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노력을 해주셔서 사업이 증액이 되고 신설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조 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9.7조 원의 예산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늘어난 예산을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네 부분인데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희 사업과 유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혁신 중심으로서의 지방대 집중 육성, 그리고 대학의 연구 교육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 발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 사업과 가장 관련 있는 변경되는 내용들을 간단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자율혁신 지원 관련돼서 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1.4배 수준으로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 개 교당 평균 지원액이 기존에 약 49억 원 정도였는데요. 1.4배 확대된 69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대와 함께 인건비나 경상비의 사용을 일부 완화하는, 일부 허용하는 등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 중단, 선 재정 지원, 후 성과 방식 개편으로 성과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저희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지원했었는데 그 중에 국립대 대상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 국립대 지원분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국립대 육성 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이 더 확대되는 그런 방안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 3유형으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과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혁신 계획을 설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9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표는 저희 올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을 나타냅니다. 재정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대 부분이 빠져서 기존 153개교에서 사립대학 114개교와 국립대 법인 2개교, 그리고 공립대학교 1개교를 포함해서 총 117개교에 대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총 개로 해서 총 1조 1,009억 원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 지원 쪽에 당초에 7,530억 원이 예산이 배정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국립대 예산을 제외를 하면 약 5,900억 정도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약 1.4배가 예산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총괄적인 그 현황과 예산을 보고 드렸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올해 2023년에 저희 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교육부와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2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 사업비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특별하게 그 부분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교육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건비와 경상비, 기존에 활용이 불가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풀어드릴지, 또는 일정 범위를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 며칠 전에 공문으로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1차년도 사업비에 대한 2월금 그 안내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요.
사업비 2월금을 당초에는 기존의 동일 비목으로 남은 비목에서 동일 비목으로만 편성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학에서 여러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사업단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풀어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안내를 내보낼 때는 편성 기준 내에서 2월금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비 집행 자율성 확대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평가 방식은 보고서를 받아서 정성 평가 위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거기 내용들 중에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는 지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정성평가 기존에 운영하던 정성평가라는 방식 자체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보고서 작성이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교육부와 함께 강구 중에 있으며 그리고 관련돼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그 말 그대로 선 재정 지원 후 성과 평가 방침에 맞도록 이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기공지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책이라는 것은 또 사전 또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혼란을 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 반영은 좀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번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도 결국은 행정 부담과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아까 평가 개선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성과 평가용 보고서의 분량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연초에 한번 작성하고 또 연 중반 이후에 또 작성하고 이런 중복으로 이제 일을 하던 거에 대해서 좀 불만도 많으셨었고 업무 부담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서부터 이제 저희 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름을 유니올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 구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K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한 개의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예정인데요.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활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사업 부서에서 그동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에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의견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2차, 3차 이렇게 개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 시스템에 담겼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오프라인 서류를 통한 협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저는 뭐 다른 R&D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진작에 이제 그 전자협약을 진행했었고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전자협약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저희 사업은 조금 뒤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중기 과제로서 전자협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올 그 안정화 이런 시기가 끝나면 저희가 관련 부분을 안내하고 가능한 시점서부터 전자협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마다 뭐 열 몇 부씩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받았었는데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인쇄본 보고서 책자 제출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서류들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실무자분들의 그리고 사업단 측면에서의 그런 불편함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업비 교부 시기를 앞당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 예산이 저희 사업비가 워낙에 크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집행이 정부에서 교부가 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고 여러 순차에 거쳐 가지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부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정부에 계속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부받은 예산에 있어서는 좀 지체 없이 사업단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앞서서 또 사업단에서 올해 우리 예산이 올해 도대체 얼마냐라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공지를 받지 못하고 확정이 되는 게 늦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이거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업 구조상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제 평가를 조금 이제 개선하는 부분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평가 시기를 앞당겨서 6월 중에는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대학에 확정된 예산이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항상 뭐 저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려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나중에 사업 단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교육부에서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때도 많은 의견 좀 내주셔서 좋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기본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년도 마지막으로 23년도에 상반기 위주로 해서 저희 사업 주요 추진 일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며칠 전에 공지가 된 바와 같이 사업비 2월 1차년도 사업비 2월 부분을 다음 주까지 저희가 다음 주 초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2월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2월 말 정도에는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돼서 안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기본 계획이 확정 안내가 되는 대로 저희가 2차년도 가배정액을 통보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1차분 사업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3월 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과 성과보고서 관련된 안내를 내보낼 예정이고요. 4월 중에는 자율혁신 계획서와 연차 보고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일정이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월에는 연차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6월 중에 연차평가 결과를 확정해서 2차년도 사업비를 확정하는 일정을 올 상반기 정도의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계획 확정 일정이나 또 세부적으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또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좀 사업비가 늦게 나가고 좀 여러 번 쪼개서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좀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고 사업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부분은 여기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밖에 로비에 저희 Q&A 부스를 마련해 놨으니까 정해진 뭐 오늘 저녁 시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실 때마다 다만 이제 포럼 일정에 좀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 포럼을 통한 성과 공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일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밖에 Q&A 부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행사가 아니어도 또 언제든 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또 그런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어질 포럼 뭐 성과 발표,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호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